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일 새벽 1시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안보 대통령 이미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군대 안 간 분인데 이 안보 관련 공약이 팍팍 먹혀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김정은이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계속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응하는 공약을 발표하도록 이 판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기선을 제압당해가지고 당황한 나머지 윤석열 후보의 수도권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욕을 하는 아주 치명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이재명이 합쳐서 윤석열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이재명이 원팀이 되어가지고 윤석열을 공격하는 처럼 보이니까 오히려 윤석열의 이 말펀치가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김정은과 맞설 후보는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다 하는 이 이미지가 득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안보 관련 공약으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 정치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원래 보수 우파는 안보에 집중해야 되는데 안보 이야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시큰둥하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또는 요사이 와서는 안보보다는 평화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안보 가지고 득표할 생각을 하지 말라 하는 게 통설이었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이 통설을 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스럽고 타이밍에 맞는 공약 발표 덕분입니다. 첫째 번 성공작이 최저임금제라는 이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군인도 최저임금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사병도 월급 200만 원까지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주 논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 정부가 최저임금제 문제로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최저임금제를 군인들에게도 적용하자, 이래 돼버린 거죠. 이게 20대 남자가 열광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공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보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상당한 충격적인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 사실상 중단 상태인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 이것도 큰 공약입니다. 동시에 며칠 전에 나왔던 사드 추가 배치, 그걸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제는 수도권에 1조 5천억을 투자해가지고 미군 사드를 도입해서 배치함으로써 2,500만 명이 몰려 사는 수도권을 지키겠다는 공약. 이 공약은 앞으로 잘 이용만 하면은 수도권 표밭을 일굴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공약입니다. 1조 5천억만 들이면은 2,500만을 지킬 수 있다. 1호 2호 공약 아니겠습니까? 1억 5천만 원으로 2,500만의 생명을 지킨다 하면은 이 이상의 효과적인 투자가 있습니까? 이걸 1호 2호라고 하든지. 그런데 다만 윤석열 후보 쪽에서 앞으로 고심해야 될 것이 이 안보란 이야기를 줄여야 됩니다. 안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따분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보았고 그게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어로서
수도권에 집중된 2,500만 명이 느끼고 있는 이 위기감을 이렇게 건드리면서 그걸 내가 지키겠다. 이건 또 부동산 문제와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면은 이 부동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값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 아닙니까? 부동산이 너무 올라도 문제지만 떨어지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에 호소하는 공약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해관계, 안보가 결국 모든 국민들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는 것인데 특히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걸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 어떤 사람들은 생명보다 재산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재산이 훨씬 더 구체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부동산 정책이 4도 추가 배치다. 수도권의 골칫거리인 이 부동산 정책도 4도를 배치해가지고 국민들의 심리 상태를 안정시켜야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먹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보라는 말 대신에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와도 안보가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윤석열 후보가 안보 이야기를 하면은 큰 정치인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안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핵무장한 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선거에서는 이 안보 문제가 결정 요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파는 그것을 쟁점으로 만드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좌파는 그걸 듣기 위해서 안보 이야기만 나오면 색깔론이냐, 전쟁광이다, 전쟁하자는 이야기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것을 깰 수 있는 논리와 가장 쉬운 용어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던진 공약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은 전문 영역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도록 어떻게 용어를 잘 다듬느냐 하는 게 지금 과제인데, 어쨌든 아주 성공적인 안보 공약을 적기에 신속하게 내어놓고 있고, 김정은과 이재명이 윤석열의 안보 공약을 아주 절실한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그리고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 안보 공약의 선전원 비슷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서는 참으로 다행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달라지는,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는 게 어느 분야겠습니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대통령의 거의 독점적 영역입니다. 국회가 야당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더라도 외교 안보에서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대로 국가를 정상화시키면은 대한민국의 진로가 휘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로, 한미일 동맹, 특히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해양 문화권 전략은 이어질 것입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소한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하는 게 바로 안보 외교 아닙니까? 이 분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한 공약이 실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세계가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진핑도 김정은도. 그럴수록 윤석열 후보의 품격이나 그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카리스마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감사합니다.